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셨던 커세어 게이밍 종목 분석입니다. 게이밍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며 게임 산업과 스트리밍 산업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와 실적, 최근 소식 등을 분석해보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커세어 게이밍 차트입니다. 작년 8월 30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보시면 21년 8월 3일 실적 발표 후 급락했는데 그 이유를 뒤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밍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입니다. 게이밍 부품들인 컴퓨터 주변기기나 마우스, 키보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오디오, CPU 쿨러, 전원 공급 장치, 컴퓨터 케이스 등 컴퓨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게임 성장이 더욱 급성장하면서 큰 혜택을 받은 업체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컴퓨터 부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더욱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4년에 설립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분야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초창기에는 메모리 판매가 주 사업이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게이밍 사업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고속 D램 모듈, 전원 공급 장치, USB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쿨링 장치 등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와 게이밍 장치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여 스트리머들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본사 외에 대만의 조립, 테스트, 패키징을 위한 제조 공장이 있으며 아시아, 미국, 유럽에 운송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 유럽, 아시아에 판매 및 마케팅 사무실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통은 주식회사 이노베이션 TMU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세어 게이밍이 커지려면 게임 시장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게임 시장은 2021년 175빌리언 달러로 2020년보다는 아주 조금 줄었지만 2019년 대비 9%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연평균 8.7%로 성장할 예정이며 2024년의 예상 시장 크기는 무려 218빌리언 달러입니다. 또한 커세어 게이밍과 깊은 관련이 있는 e스포츠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택트 시대로 변했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예측한 미국 e스포츠 시장 크기입니다. 미국 시장만 해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4.4%로 성장하며 2027년에는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시장이 커지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e스포츠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게이밍계의 애플인 커세어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커세어 게이밍 하면 스트리밍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게임 시장과 별개로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커세어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를 판매하는 엘가토 게이밍을 인수하여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커세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업 분야라 진출하기 쉽지만 미래가 좋은 시장에 진출하는 점은 커세어 게이밍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2020년에는 약 60빌리언 달러의 시장이나 2024년에는 무려 2배로 성장하여 120빌리언 달러로 예상됩니다. 왜 게이밍계의 애플이라고 불릴까요? 커세어 제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애플처럼 감성있고 특이한 제품들이 많으며 한번 커세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계속해서 커세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마우스를 구매했으면 그 다음은 키보드, 헤드폰, 오디오, PC 하드웨어 장치 등 커세어 생태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과 기능을 가졌습니다. 애플처럼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많습니다. 즉, 매니아층이 아주 많은 회사죠. 특히나 커세어 게이밍은 이 게이밍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게임 디자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주얼스 바이 임펄스 VBI를 올해 인수했으며 노트북 제조업체인 오리진 컴퓨터를 2019년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를 판매하는 엘가토 게이밍을 2018년에 인수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컨트롤러 제작사 SCUF 게이밍과 e스포츠 선수와 코치를 서로 연결해주고 관리도 해주는 게이머 센시를 인수하여 게임 부문뿐만 아니라 e스포츠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서 왜 커세어 게이밍이 급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전년 동일분기 대비하여 24% 증가했습니다. 6개월 매출을 봐도 20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4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커세어 1분기 매출은 529밀리언 달러로 약 11%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게 왜 감소했냐면 바로 반도체 부족 현상과 해운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매출 감소입니다. 올해 초에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자동차들은 생산을 많이 못했고 이 영향을 받아 커세어 게이밍도 많이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세어 게이밍의 제품은 대만에서 생산해서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공급되는데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상승하는 해운 물류 비용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일분기 대비 24%나 증가했으며 현재 3분기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많이 해결됐고 해운 운임도 안정을 찾으며 매출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으며 여러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관리하다 보니 다른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듯합니다. 연구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커세어는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이고 전년 동일분기 대비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212%인데 작년 코로나로 1분기 타격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매출 분야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이머 및 크리에이터 장비와 게임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장비는 커세어 게이밍이 계속해왔던 여러 게이밍용 장비나 컴퓨터용 하드웨어 장치 등을 말하고 게이머 및 크리에이터 장비는 주로 스트리밍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보시면 매출 상승률이 크리에이터와 게이머 장비 쪽에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세어 게이밍이 엘가토를 인수하여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든 것은 정말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구글의 유튜브가 커지면 커세어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분야가 중요한 이유가 아래 그로스 마진입니다.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장비들의 마진율은 무려 35.2%입니다. 일반 게임 장비나 컴퓨터 부품 판매는 23.8%입니다. 앞으로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지면 더 많은 매출을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산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먼저 유동 비율을 계산해서 100%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100%가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동 비율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커세어 게이밍의 비율은 147%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자산에 비해 부채 비율이 61%로 다른 기업에 비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유동 부채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보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주 작게 어닝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와 해운 물류 상승 비용 때문이죠.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7% 미달랐으나 매출은 0.5% 미달랐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가이던스입니다. 변함없이 올해 매출은 1.9에서 2.2 빌리언 달러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235에서 255 밀리언 달러이며 에비타는 245 밀리언 달러에서 265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렇게만 매출 달성을 하면 2020년 대비 23%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매출은 1.7 빌리언 달러입니다. 커세어의 리스크라고 보면 첫 번째로 유상증자를 2번 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유상증자 2번이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게임과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을 때 좋은 투자로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락업 물량이 있는데 유통되는 물량의 80%가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일은 21년 3월 22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락업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경쟁사입니다. 게이밍 회사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지텍입니다. 로지텍과 커세어 게이밍을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총은 6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2020년 매출이 6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20년 매출은 75% 로지텍이 더 높고 2021년 예상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로지텍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PER, PSR을 보면 커세어 게이밍이 많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커세어 게이밍이 로지텍 PSR 3.47만 따라간다고 해도 주가는 거의 3배 이상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왜 로지텍이 높은가를 보면 아래 예상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많이 차이 나는 듯한데 6배 차이면 커세어 게이밍이 저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로지텍이 고평가된 것인지 둘 중 하나인 듯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성장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기간 물량을 보시겠습니다. 기간 물량을 보면 전체 주식의 73%가 기간이 들고 있으며 가장 높은 물량을 보면 뱅가드가 1위, 블랙록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예상 주가는 거의 40달러로 현재보다 47%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커세어 게이밍의 주가는 거의 상장했을 당시 가격으로 돌아왔으며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커져가는 게임 산업, 스트리밍 산업에서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무려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21년 상반기에만 무려 75가지의 신제품을 발표했으며 계속해서 게이밍이나 스트리밍 쪽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점점 커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들긴 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소형주들이 힘을 못쓰는 그런 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대박이 아닌 이상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커세어 게이밍도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실적 장세로 돌아설 확률이 크긴 하지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조정은 없을 듯 합니다. 게임 산업과 스트리밍 산업은 당연히 미래에 커질 것이고 커세어 게이밍은 그 안에서 수혜를 받고 같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되시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